최혜병 특검법 이게 이제 네. 거부권이 또 행사가 됐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인데 하와이에 가서 또 이걸 전자결제를 해서 그러니까요. 거부권을 바로 행사해 네, 네, 버렸더라고요. 네, 거부권 행사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국회에서 재표결 결과도 어떻게 됐냐 여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재표결 시점. 시점은 제가 봤을 때 7월 네. 19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때 제 의결 절차, 재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7월 19일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최상병이 순직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. 최상병 어머님의 호소가 뭐였습니까? 일주기가 되기 전에 명명백백히 좀 밝혀달라.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그래서 그때는 국민적 관심사가 최상병 순직에 대한 관심사가 네. 더 일주기니까 높을 거 아닙니까? 이럴 때 최상병 특검법을 재투표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까 하는 그 기대감도 있죠. 그 기대감. 네. 그러면 뭐 조만간 재표결 할 네.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재표결 8표 네. 안철수 의원 화이팅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찬성을 네. 눌렀던데 빼도 7표 7표잖아요. 부족합니다. 근데 저는 뭐 글쎄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21대에서 이것이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갔다가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다시 본회의에서 재투표에서 부결이 됐잖아요. 지금 사항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. 총선 민심에서 어떻습니까? 국정 기조를 바꾸라.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. 이것이 총선 민심이었고요. 네. 그렇게 해도 국정 기조를 안 바꾸니 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 2차 민심이 폭발한 지점이 탄핵 청원이라고 봅니다. 촛불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든 대신에 네. 손가락으로 온라인에서 아하. 이제 촛불을 든 것이 탄핵 탄핵 청원이다라고 청원이다. 예. 봅니다. 뭐 아침에 보니까 139만을 넘고 네. 곧 140만으로 가고 있던데 그렇습니다.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예. 윤석열 정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민심을 읽을 줄을 몰라요.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진짜 자기 부인이기도 해요. 두 가지 측면에서.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?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재지은자가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? 지금 자기 말이었잖아요. 예. 그러면 특검을 거부했다는 거는 죄를 지었다는 스스로의 고백으로 보이잖아요. 또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? 올 연초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은 네. 특검을 요구하겠다. 내가 요구하겠다. 알았어요. 했잖아요. 지금 경북 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고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? 이것이 그 임성근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, 지휘를 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나 뭐 녹취나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하고 무혐의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데 거부한 것은 자기 부인이다.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부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이 민심의 이 분노 계속 아까 140만 네. 청원 숫자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네.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국회 이제 법사위에서 다음 주 금요일, 네. 다다음 주 금요일에 청문회를 좀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다음 주에는 최혜병 특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네. 뭐 필요성, 특검 필요성 이게 뭐 청문회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종호 전 대표의 녹취록 네. 이게 파문이 크지 않습니까? 네, 점점 파문이 네. 크고 있죠. 점점 태풍처럼 커가고 이거 있다고 보여집니다. VIP가 누구냐? 네. 그게 좀 너무나 궁금한데 네.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 얘기는 나왔어요? 네. VIP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것은- 사성장군 출신이시죠. 네. 그것은 예.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사실 엉터리 답변이라고 봅니다. 혹시 VIP라는 얘기를 군에 계실 때 사성장군이시니까 자주 써죠. VIP는 누굴 지칭합니까? 대통령을 지칭합니다. 대통령. 사령관이나 뭐 누구 뭐 높은 합참의장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? 쓰면은 개심제 걸려요. 진짜 걸려. 그래서 전혀 안 씁니까? 예, 전혀 안 쓰죠. VIP 하면은 예. 대통령을 의미하고 공무원 사이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
대통령을 총칭해서 네. VIP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이종호 전 대표가? 이종호 그분이 네. 뭡니까?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김계한 사령관을 지칭한다 했다가 그런 뭐 얘기까지 또 나오고. 뻥이다 뭐 가장되게 허풍이다. 얘기했다 예.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? VIP를 어떻게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VIP를 쓰겠어요? 김계한 사령관 경로설 나올 때 VIP가 김계한 사령관이 네. VIP가 경로했다 아.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 왜 수사 기록에도 그런 저 정언에도 나오잖아요. 박정훈 전 단장이 얘기를 했죠. 예, VIP 네. 경로. 그 김계한 사령관도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또 뭐 사석에서 거기에 저 네. 고발 뭡니까 이종호가 VIP 1은 뭐 대통령이고 네. VIP 2는 뭐 김건희 여사고 V2는 V1, 예. V2는 김건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말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. 네. VIP 그러니까 군 내에서는 전혀 이제 VIP를 어떤 지휘관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네. 말씀하신 거고 네. 밖에서도 모르겠습니다. 민간 사회에서도 네.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VIP 하면은 글쎄요 VIP를 사령관이라고 얘기를 했다. 이게 참 네.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죠. 거기는 경호처 전 직원도 있었고 그 맞아요. 카톡방에는 그 직원이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. 경호처는 VIP가 늘 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뭐 글들을 보면은 뭐 네. 해병대 사성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. 해병대 사령관을 앞으로 사성장군 만드는데 임사단장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사과하지 말아 했다 뭐 이런 네, 것들 네. 사표 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고. 사성장군을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은 VIP밖에 없어요. 그렇네요. 해병대에는 사단이 2개 사단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사성장군을 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어요. 그런데 이제 해병 전후회나 뭐 이런 데서 요구가 많아서 안규백 의원께서 법을 그 개정을 해서 열어놨었거든요.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별을 4개 달아서 해병대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, 그럼 또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는 고급 첩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은 VIP는 확실히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자, 뭐 이종호 전 대표가 입장을 뭐 내겠다 아니면 청문회에 나와서 다 네.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던데 진실이 밝혀질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. 사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상임위에서는 말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거를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얘기죠. 특검이 필요하다. 네. 참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봐도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당시 이제 해병대 1사단장이니까 네. 육군에 있던 지휘 그걸 임성근 전 사단장이 네. 행사 안 한 거고 막 행사했다고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예하 부대에 있던 사람 포칠 대대장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입법청문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다 누구나 생각해봐도 입수 생각을 하는. 왜냐하면 그렇죠. 바둑판식으로 탐색하고 수색하라는 거고 가슴 장화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현장 지휘관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걸 물에 들어가지 말고 네. 그냥 그 하천 변만 수색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았을지 아니면 당연히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경찰은 네. 좀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경찰이 엉터리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19일 날 순직을 했어요. 최상병이. 네. 그런데 18일 날 첫 임무를 수행을 했고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해병대가 이제 일개 여단이 투입이 돼서 실종자 수색할 때 네. 임성근 사단장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했어요. 18일 날.
그리고 19일 날 또 현장 지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18일 현장에 가니까 뭐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수색도 뭐 제방 위에서 하고 차량 주차도 뭐 그 엉터리도 막 이렇게 뭐 산만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지시하면서 수색은 어떻게 해라, 복장은 어떻게 해라, 차량은 어떻게 등등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다 지시를 했던 걸로 증언이 나오잖아요. 여단장을 통해서 그게 수색은 내려왔다. 어떻게 해라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 또 지시를 하고 또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. 복장 통일도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색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날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제방위를 수색 걸으면서 한 부대가 꽤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날 지시를 했던 것 같고 네. 그러니까 저녁에 막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. 뭐, 예. 보병 부대에서는 그날 18일 날 실종자를 한 명 찾았는데 포병 부대에서는 그 실종자를 못 찾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더 뭐 그런 포병들이 어떻느니 뭐 그런 증언도 나오더라고요. 포병들이 뭐 공기가 없니 등등. 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더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포병 부대 쪽으로 이제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 돼 있으니까 더 열심히 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억울한 죽음이 있기까지는 구명 조끼도 착용 안 하고 물에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? 그 건물살에 네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은 간열이 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경북 경찰청은 법적인 기준만 보고 네. 이제 그 수색 작전을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병 사단이 통제를 해요. 통제권이 거기 있다라고 그 얘기 계속 해서 하더라고요.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네.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단장이 가서 19일 날 18일 또 지휘하고 19일 날 또 지휘를 하려고 갔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경북 경찰청이 대통령실, 대통령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도였다. 뭐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던데 네. 이게 판단이 됩니까? 현장에 있는 네. 어떤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이 네. 이거 사단장의 지도니까 이거는 따르면 안 따르면 되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럼요. 거기 지도는 지도. 그럼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서는 지시하면 안 돼요. 그 권한 바뀌니까 네. 그냥 구명조끼가 필요하면 구명꼭지를 제공하고 의식주 문제, 밥은 어떻게 먹는지, 예. 그 병사들이 저녁에 자는 건 어떻게 하는지, 실종자 수색 작전 와서 샤워 시설은 돼 있는지 네. 이런 거 후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사단장의 임무는. 그런데 현장에 가서 뭐 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라, 뭐 등등 어떻게 격자형으로 하라, 뭐 등등 네. 이런 증언들이 바둑판. 나오잖아요. 네. 가슴 장화. 바둑판식으로 하고 가슴 장화를 네. 신고 뭐 어떻게 하라 등등. 그렇죠. 안타깝죠.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특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네,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반응할지 네,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. 안철수 의원 말고 다른 7명의 의원들이 더 나올지 무기명 투표니까 저는 혹시나 일말의 기대감 이런 것도 많은 분들 좀 얘기하시던데 무기명 네. 투표니까 네, 예.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거의 뭐 전쟁 수준이더라고요. 네, 진흙탕 그렇습니다.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, 이 윤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특검법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. 볼 수가 있겠고